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총 공사 예정 원가는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전체 예상 원가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가, 매출의 산정 방법, 총 공사 예정 원가를 원가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래서 매출은 원가 나누기 원가율이라는 걸 지난 강의 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정확한 매출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가가 먼저 정확하게 산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원가 중에 이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원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포함되는 원가는 외주비, 자재비, 인건비, 그리고 경상비, 보험료, 간접공사비, 원가의 기타 매출 원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사실 대부분의 원가가 다 포함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포함되지 않는 원가들이 있다 해서 대표적으로 하자보수 충당금, 그리고 외주비 중에 선급금,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자재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하자보수로 인한 손실을 예상해서 현 시점에서 미리 회계에 반영을 해놓는다 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짜리 매출 1,000억짜리 이제 공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하자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로 비용이 발생된 게 1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하자 발생률이 0.1%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00억짜리 공사를 했을 때 한 0.1% 정도는 하자 보수비로 나가더라 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고, 그러면 이게 발현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30억을 발현하기 위한 이제 공사 원가들이 있을 텐데, 그 공사 원가 외에 매출에다가 하자 보수율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을 하자 보수 충당금을 미리 손실로 회계적으로 잡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자 보수 충당금은 실제 공사를 하는데 현 시점에서 들어간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 매출 원가에서는 이제 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외주비 중 선급금, 저희가 하도급 계약을 이제 500억짜리를 했다. A 공종에 대해서 어떤 하도급사한테 500억의 하도급 금액을 이제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 A라는 공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자재 비용이 비싸다. 좀 그 여하의 사유로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500억에 대한 30%인 150억을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지급을 했으면 그 현장에서 150억이 원가로 발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0억은 현 시점에서 이제 공사를 수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매출 발현되는 원가에서는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고 나중에 실제 그 공사가 수행됐을 때 비로소 매출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매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자재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형태의 박스 구조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뭐 철근 같은 거를 이렇게 배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철근을 배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철근을 구매를 해오겠죠. 구매를 해와서 현장에다가 이제 적치를 해놓을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철근 가공을 할 거고, 세 번째로는 이 구조물을 안에 이제 철근 조립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비로소 이제 이 철근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때 사용되는 철근을 미리 구매하였다고 해서 그걸 이제 매출 원가로 넣어서 매출을 발현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총공사 예정 원가의 산정 방법, 기투입 원가 플러스 향후 투입 예정 원가. 총공사 예정 원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공사 목적물을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준공 시점까지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는 원가를 말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계약 시에 현장 설명 조건을 반영한 예상 투입 원가,
그러니까 우리가 1,000억짜리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시공사는 이 1,000억짜리 공사 목적물을 만들어내는데 반드시 1,000억보다 돈이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체결 시점에 시공사가 예측하고 있었던 공사에 대한 원가가 이제 현장 설명 조건을 반영한 전체 투입 예상 원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공사 중에는 마감 시점까지 발생한 원가 플러스 향후에 발생 예상하리라고 생각하는 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 계약을 2020년에 착공을 해서 2025년까지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가 2024년이다. 그러면 2024년까지 실제 발생한 원가가 마감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정확하게 산정이 되겠죠. 하고 이 24년 이후로 25년도에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원가를 합친 게 공사 중에는 이제 예상하고 있는 원가다라는 건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 현장에서 전체 예정 원가가 900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 여건도 이제 감안을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갈 것도 있고 생각보다 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 시점에서 향후 들어갈 원가를 다시 예측을 하면, 우리가 계약할 때는 900억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공사하다가 이게 880억이 될 수도 있고 95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감을 하게 되면 준공할 때까지 사용될 거라고 예상되는 원가가 반드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현장 원가율이 달라지고 원가율이 달라지면 현장 매출이 달라집니다. 그런 관계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총 공사 예정원가의 산정 방법은 이렇고,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원가율 변동이 없는 경우, 2022년에 착공을 해서 2027년까지 이제 6년간 이제 진행하는 공사다라고 했을 때 현장 원가가, 이게 누계입니다. 2022년에는 10억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20억을 이제 누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원가가 20억이기 때문에 진행 매출은 이 원가를 우리 현장 원가율로 나눈 게 이제 진행 매출이에요. 그러면 2023년까지 원가는 20억이 발생된 거고 매출은 22억이 발생된 거고, 그리고 단기 진행 매출은, 이 단기라는 거는 그 당해 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개는 지금 누계고 요거는 그 당해 연도에 발생한 매출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4년, 5년, 2027년까지 이렇게 원가가 계속 누적적으로 발생을 하겠죠. 원가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준공할 때까지 원가가 90억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진행 매출은 100억이라는 거는 공사 도급 계약이 100억 원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100억짜리 공사에 원가 90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원가율은 90%인 거고요. 그리고 매해 연도를 보면 매출이 11억 발생한 해도 있고 17, 최대 28억까지 발생한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이 100억인데 한 6년 정도 되는 공사니까 1년에 매출이 대략 한 20억 좀 안 되게 발생되는 현장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정 원가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2025년까지는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가정을 했고, 2026년에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2027년까지 들어갈 원가가 20억, 70억에서 2027년에 90억이니까 2027년에 원가 20억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90억이 아니라 110억이 발생될 거다라고 이제 된 거예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도급 금액은 100억인데 원가가 110억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 원가율은 90%에서 이제 110%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26년 마감을 할 때 원가 나누기 원가율을 해서 매출을 산정할 때 이 70억 나누기 110% 하면 매출이 64억이 나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2026년 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원가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2020년 6년까지 발생한 전체 누계 원가 나누기 원가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매출이 64억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매출이 67억이 발현됐는데 오히려 이제 떨어졌죠. 그럼 2026년에 발생한 매출 원가는 이제 마이너스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매출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원가율이 상승하는 경우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고, 이렇게 원가가 올라갈 사유가 이제 예상될 때는 그 전에 그 원가가 올라갈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된 시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 반영해 놓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원가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전체 누적 원가율로 나누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변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매출 관리를 할 때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 원가율과 진행 매출의 이제 상관관계는 이제 반비례하는 상관관계다. 예를 들어서 예정 원가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현장의 진행 매출은 이제 감소를 하겠죠. 감소를 하는 거고, 예정 원가율이 떨어졌다. 좋은 일이죠. 원가율이 떨어지면 매출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 임박한 상태에서 예정 원가율 상승은 누계 진행 매출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한다. 요 전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준공에 임박해서 원가율을 급격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착공부터 이제 현재까지 발생한 총 누계 원가를 이제 원가율로 나누니까 모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의 매출에는 이제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원가율이 상승할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그 시점에서 합리적인 원가율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게 왜 진행 매출을 그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상장 법인들은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회계 감사를 받게 됩니다.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아까처럼 이제 마이너스 매출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청구하지 않은 이제 매출이 너무 크다든지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제 분식 회계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급격한 이제 예정 원가율이 변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변동되는 사유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총공사 예정 원가의 원가 누락. 그러니까 우리가 총공사 예정 원가에 원가를 반영을 해놨어야 되는데 미처 뭐 어떤 사실을 간과했다든지 여하한의 사유로 이제 원가를 누락해놨을 때, 그때 나중에 반영하게 되면서 이제 원가율 급격히 상승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설계 변경 예상 금액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그래서 저희가 착공했을 때는 A라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원가율을 낮출 수 있을 거다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그 설계 변경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예상처럼 이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이제 원가율에 반영해 놓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주할 때 저가 수주를 했다. 그래서 원래 원가가 1,000억 들어가는 건데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서 뭐 좀 일부러 좀 도급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급 금액에 비해서 원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원가율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하락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도적으로 뭐 매출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겠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건 이제 분식 회계가 되는 거죠. 이제 회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감사를 받을 때 감사인의 지적사항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현장에서는 합리적인 원가율을 예측을 하고 원가율이 예측된 시점에서 적절하게 반영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